씩씩한 목장 삼남매. 10만 원, 15만 원 줄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무려 4대가 한 마을에서 이웃해 사는 대가족인데요. 손녀딸처럼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편안해서 이제. 엄마는 부지런한 개미. 하지만 아빠는 느긋한 배짱입니다. 아, 너무 부지런해. 맨날 왜 여자가 먼저 나와서 해야 되겠어? 덕분에 목장 일부터 집안일 또 육아까지 엄마는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빨리. 움직여, 오빠 좀. 뭐 옷을 안 입어. 아예 그냥 저 혼자 일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편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편하다는 엄마 덕순 씨. 엄마 나도. 엄마 어디가 도착이야? 워낙 와이프가 빠르다 보니까 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애들이랑. 그런 아빠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어? 진짜 저녁에 들어갈게. 그 약속을 하지 마, 맨날. 아빠는 다 뻥튀잖아. 다 뻥이라고? 아, 저녁에 들어간다고 낮이나 드는 게 뭐가 틀려? 아빠를 못 믿겠다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삼남매의 집이 소란스럽습니다. 진짜라고. 진짜. 일로 와. 아빠 저녁에 들어갈게. 일로 와. 저쪽으로 가자. 시내에 놀러 가자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빠 태광 씨. 말 안 해? 이거 말부터 하지 말라고. 애들은 맨날 들떠 있는데. 일로 와, 아빠 저녁에 들어갈게. 그러니까 아빠 저녁에 들어갈게, 알았지? 저러다 또 저거 하지. 약속은 뭐. 윤서야 일로 와. 아빠는 다 뻥튀잖아. 어? 아빠는 다 뻥튀잖아. 다 뻥이라고? 아빠는 어쩌다 이렇게 신뢰를 잃은 걸까요? 언제 뻥 쳤어, 아빠가? 축구도 다 다닌다고 했는데 축구도 안 나갔잖아. 축구는 지금 언니가 누나가 다리 아파 안 아파? 저녁에 간다고 했잖아. 너만 다닐래? 그래, 너만 다녀. 화이팅. 화이팅. 그래, 너 언제 버스 타고 다녀? 응? 화이팅. 응? 딱 말해, 다닐 거 안 다니고. 어? 몽둥이 갖고 온다? 몽둥이 입 없는 거 갖고 온다? 빨리 다닐 거 안 다니고. 달래기가 안 통하니 이번엔 겁주기까지? 아, 세세. 결국 윤상이는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돌아서네요. 눈 닦고.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랑 약속을 한 건데 기억력이 좋을 줄 몰랐던 거죠. 그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저도 자주 까먹고 사람들이랑 하는 약속도 자주 까먹어요. 백가지 육아 고민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시대의 엄마 멘토 조소미 교수.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애랑 얘기하다가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어른들끼리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뭐 모든 약속을 저는 이렇게 똑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을 약속했을 때 이거는 부모도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뭐가 갖고 싶다고 그럼 알아서 언제 사줄게 할 때 보통의 부모면 얘가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은 부모도 웬만하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을 못할 경우에 일단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더불어 신뢰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안 돼, 못 사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약속이 있다면 아이하고 같이 달력에 좀 써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엄마 아빠가 너하고 한 약속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빠. 하지만 이날만 손꼽아 기다린 윤상이에게 나중에라는 말은 통하질 않는데요. 왜 울어 그래? 왜 울었어? 아빠 때문에. 아빠가 거짓말해.
그러니까 아빠랑 약속을 하지만 믿지도 마.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켜 윤상이는 서운한데요. 맨날 안 지키면서 약속을 왜 이렇게 믿어? 사람들은 몰라. 아들이라서 그런지 엄하게 키우려고 그래. 뭐를 해도 되게 무섭게 하고 여보야 딸들한테 하면은 목소리부터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랑 하는 게 다 무서워요. 뭐를 해도 아빠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쩌다 이제 기분 좋았을 때 약속을 그것도 한 건데 그걸 안 지켜주니까 더 이제는 아빠가 이제 멀어지는 거죠.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서두르는 엄마 덕순 씨. 어나 이리 와, 언니 봐. 일로 와 빨리. 빨리. 엄마와 아이들이 뭘 하든지 그저 방바닥에 붙어있는 아빠입니다. 움직여 오빠 좀. 어. 애들 좀 챙겨주라고. 야, 옷 입어. 뭐 오늘 안 입어. 잔소리를 한번 내질러 보았지만 사실 덕순 씨도 뭐 큰 기대는 없었나 봅니다. 엄마 미안. 그래도 태광 씨는 나름 딸들에게는 다정한 딸바보 아빠라는데요. 어? 누구 딸이야? 아, 누구 딸이야? 말 안 해? 누구 딸? 아빠 딸. 몰라. 누가 좋아? 아빠. 아빠 사랑해봐. 여전히 울적한 윤상의 마음을 아빠는 아는지 모르겠네요. 윤정이! 누나 저 동생 챙겨, 정이야! 잘 갔다 와. 아무리 엄마가 애를 써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의 혼자 하긴 하는데 애들한테도 못 채워주는 게 많죠. 제가 일하면서 피곤하면 못 해줄 때가 더 많아요. 가끔, 그것도 가끔 봐주는 거라 큰애가 해준다고 같이 해주는데도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미안하죠,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지네끼리 하긴 하는데 또 저희가 들어가면 또 애들 밥 해주고 그러다 보면 설거지 하고 나면 이제 피곤해서 거의 그냥 자거든요. 애들이 물어봐도 그냥 나중에 해줄게 하고 거의 자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조금 못 봐줘서 미안하죠, 애들한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만큼 잠자는 남편이 얄미운 덕순 씨. 부지런한 엄마는 또 외출 준비를 하네요. 나가기만 해. 전화 올라가는 거 맞아? 응. 집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지 말고 들어있어. 집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아이들을 보내자마자 찾아간 것은 바로 시댁인데요. 어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뭐 마실래 너는? 나 커피. 커피? 난 둥글레차. 집 공사도 거의 마무리되어 시댁에 와도 덕순 씨가 할 일은 별로 없답니다. 나 할게요. 네. 앉아있어라. 그래도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 드나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오면은 그냥 제 집처럼 이제 엄마네 집 온 것처럼요. 제가 쉬고 어머니가 이제 쉬고 있으면 밥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애들 봐주시고 하니까 그냥 제 집 온 거 마냥 친정 온 거 마냥 편하고 좋아요.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부간에 도란도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나 했더니 배짱이 남편 때문에 답답한 속을 풀어놓는 덕순 씨. 요새는 애들이랑도 잘 안 놀아주고요. 나가려고만 해서. 네 신랑이 맨날 나가는 거는 알아. 근데 잠자는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시간 내서 10분이건 20분이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고 너는 네가 다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 절대. 그리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네 신랑을 끌어들여. 안 해갖고 그냥 제가 그래서 그냥 나가는데 네, 아니야. 네, 할까요? 아니야. 네가 해봐. 유도를 해봐 이렇게.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진짜. 짜기 싫으면 짜지 말래요. 쉬라고는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싸우실까 봐.
괜히 앉아야 될 걸 짜거나. 막 그런 거에 불안해서 막 또 큰 병이지, 큰 병. 우리 떡순이 큰 병이야, 이게. 그렇게 하면 너만 힘들어. 신랑한테도 이제 자기가 웬만하면 하라고 해봐야죠 이제. 시어머니는 늘 덕순 씨 편입니다. 아, 어머니한테 많이 일르죠. 맨날 신랑이 뭐 했어요 그러면 아 걔가 좀 그런데 네가 좀 저거 하라고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이제 해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시죠. 그날 오후 눈발이 매서운데 목장도 아닌 밭에 나온 덕순 씨 부부. 사실 올겨울에 양파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좀 빌렸다는데요. 한파에 모종이 얼지 않게 보온형 비닐 작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쪽에 당겨야 되겠다 좀.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나을 것 같아. 태어나서 줄곧 농촌에서 자란 태광 씨. 이런 일을 할 때면 꽤 듬직한 남편이죠. 고생하는 아빠 엄마를 찾아 맏딸 정희가 왔네요. 우유 간식을 배달하러 온 건데요. 네가 아빠 좋아서 갖다 준 거지? 응? 뽀뽀. 뽀뽀 좀. 들어가 정이야. 잘 먹을게. 딸의 달콤한 응원을 받았으니 더 기운을 내야겠죠? 기특한 정희의 활약은 집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정원아, 사과 안 먹으면 안 돼? 먹을까? 사과 안 먹으면 안 되니? 먹을까? 동생들에게 간식이 필요하면 살뜰하게 챙겨주고요. 아니, 여러 잘라주잖아, 이렇게. 공주님이니? 정원이는 언니의 보살핌이 아주 당연하다는 눈치입니다. 고마워, 안 해? 고마워. 게다가 쌀까지 씻어두는 정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밥이 이럴 때가 아니라 딱딱하고 눅눅하죠. 엄마가 와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잖아, 엄마가. 엄마가 안 쓰러서요? 먹을래. 먹지 마, 사과 먹었잖아. 고생하는 엄마가 안쓰럽다는 의젓한 맏딸이네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따뜻한 새밥을 안 치고 엄마가 남기고 간 설거지까지 해치웁니다. 오늘처럼 엄마 아빠가 바빠서 집을 비우게 되면 천방지축인 동생들 뒤치다거리도 맏딸 정희가 도맡아서 하는데요. 일 갔다 온 엄마가 더 편히 쉴 수 있게 말이죠. 마치 주부들이 그렇듯 아이들이 잠들자 한숨 돌리는 정희. 편히 쉴 때가 좋아요, 동생들 자고. 왜?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의젓하던 정희가 웬일로 오늘은 침울합니다. 나 할머니로 이사 가면 안 돼. 할머니로? 응. 왜 할머니 가려고? 아빠가 괴롭히고 애들 돌보는 게 때려 동생들. 완전 혼내대. 네. 힘들면 저거 하지 마. 너도 힘든데 동생들 봐주는 것도 힘든데. 정희의 뜻밖의 고백에 엄마도 속이 상합니다. 차분해요 그냥 성격이. 놀을 때는 극성 맞긴 극성 맞는데 챙겨주고 저희 없을 때 그런 거 그냥 부모 같은, 제가 와도 그냥 든든한 진짜 엄마 같은 존재 제가 생각해도. 근데 동생들이 너무 말 안 듣는다고 울 때도 있거든요. 이게 미안하죠. 애들아 동생들한테 치여서 엄마한테 동생들이 먼저 막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나까지 얘기하면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거에 미안하죠. 정희가 기특한 만큼 안쓰럽고 또 고마운 만큼 미안해집니다.
어머니가 집을 자주 비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신다면 이 밑에 두 어린아이들은 큰애가 볼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떤 기관에 좀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지금 그 동생들이 특별히 잘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건데 이 어린 나이의 동생들을 10살짜리가 보살필 수는 없거든요. 보살핀다는 거는 성인이 된 다음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10살짜리가 동생 둘을 대리 같이 있으면서 보살피면서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아이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더 안아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도 성장하는 과정이 아이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을 돌보는 게 힘들어 더하기 나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구나.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또 어머니가 내가 일을 어느 정도나 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는지 좀 가늠을 해보시고 이 큰아이가 가급적 혼자서 동생들을 돌보는 시간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